한 사람이 추락하는 건지 사회가 추락시키는 건지 혼돈의 시대 그 아이콘이 돼버린 인물의 이야기 조커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아시다시피 조커는 배트맨의 숙적으로 코믹스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해당 캐릭터를 다루며 광기의 매력을 뽐냈었죠.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는 그 중에서도 조커라는 캐릭터의 기원을 다루며 코믹스와 다른 사실적인 환경이 주어진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시점을 과거로 옮겨 1980년대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한 환경을 갖춘 뒤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워너브라더스의 로고, 어딘가 이질감이 드는 묘한 인트로인데요.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현재 워너가 사용하고 있는 인트로는 이런데, 이 인트로는 워너미디어의 이전 사명이었던 워너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영화의 시간적 배경을 표현하기 위한 이스터에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진행 중이던 DC 확장 유니버스와는 다른 세계관임을 명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영화가 시작되고 들리는 뉴스. 초반부에 언급되며 지나가기에 놓칠 수 있는 정보로 이를 기억하시고 영화를 쭉 보신다면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배경이 되는 고담시가 1981년 뉴욕을 기반으로 재구성됐기 때문인데요. In my mind, it was always New York City 1981. 실제로 1981년 12월 뉴욕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화원들이 파업해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났던 일화가 존재합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염두할 수 있는데요. 1981년은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경기가 침체 중인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며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함께 노동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났으니 당시의 분위기는 아서에게도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The city has cut funding across the board. Social services is part of that. This is the last time we'll be meeting. 광고판에 뺏긴 아서, 열심히 뒤쫓아가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집단 구타뿐이었습니다. 처량하게 아픔을 삭히고 있을 때 그의 가슴팍에 달린 꽃에서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코믹스에서 조커가 사용하던 무기 중 하나로 산성, 기절, 웃음가스 등이 담겨있는 장식품입니다. 실사 영화에서도 해당 무기가 다뤄진 적이 있죠. 아서는 코미디를 위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자신의 생각, 관찰한 것을 공책에 적어둡니다. 여기서 내 죽음이 내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이라는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치는 makes more sense의 중의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sense는 달러보다 낮은 단위의 동전이기에 나의 죽음이 동전만큼이라도 값어치가 있기를 이라는 뜻과 함께 발음이 sense와도 이어져 나의 죽음이 보다 더 나은 의미가 있기를 이라는 뜻이 되죠. 그럼 왜 그는 자신의 죽음에 가치를 부여했을까요? 추후 머레이쇼에 출연했을 때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니 25센트를 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나오는데 구급차가 와서 근처에 가보니 대원들이 노숙자 위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길에서 죽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말했죠. 그는 비록 행복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봐줬으면 내 죽음이 동전만큼이라도 혹은 보다 더 나은 의미가 있기를. 따라서 머레이쇼에 출연했을 때 아서가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었죠. If it was me dying on the sidewalk, you'd walk right over me. 결국 이 가취는 죽음에 대한 불씨를 당겨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머레이를 죽여버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서, 아이를 보고는 잔망거리는 손장난으로 웃음을 주는데요. 그러다 어른이 개입하며 자신의 성의가 공격당하자 미친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다룬 것처럼 조커의 웃음은 그를 상징하는 캐릭터성이자 광기를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본편에선 이 웃음에 새로운 설정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광기가 아닌 비참함과 슬픔을 동시에 전달하죠. 웃음소리의 차이를 둠으로써 아서의 감정이 짙은 호소로 던져지기에 순간순간마다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한 아서가 집으로 향하며 오르는 계단은 주로 상승의 이미지를 가집니다. 높은 곳으로 향하고자 하는 열망은 영화 기생충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죠.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르지만 온통 어두운 모습은 그의 현재 상황을 대변합니다. 이와 반대로 조커로서 각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단을 내려갑니다. 하강의 이미지, 추락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아서,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The city is under siege by scores of rats, and not just any rats, but super rats. 코믹스에서는 쥐를 조종하는 빌런인 랩캐처가 존재합니다. 실사 영화에서도 해당 캐릭터가 다뤄진 적이 있죠. 같은 고담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어디선가 그가 활동하고 있다는 이스터에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커는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의 왕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낙오돼 외로움을 느끼며 좌절한 트래비스가 그 불만을 대통령 후보에게 돌리는 이야기는 제도 안에서 양분화되는 고담시의 토마스 웨인과 괴를 같이 하며 망상증에 빠진 지망생이 TV에 나오기 위해 연습하다 범죄를 일으키고 쇼에 출연한다는 내용은 머레이 쇼에 나오는 아서의 이야기와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영화는 본편에서 머레이 플랭클린을 연기하는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았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한 이웃 소피, 그녀는 아서를 보며 손으로 총을 만드는 행동을 취하는데 해당 내용은 죽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완성하려던 아서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니 이는 택시 드라이버에서 자살하려 했지만 총알을 전부 사용해 끝내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눴던 트래비스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랜들에게 건네받는 총으로 자신만의 코미디에 도취되는 아서, 이 모습 역시 택시 드라이버에서 암살을 준비하는 트래비스의 모습과도 이어지고요. 아서가 관람하는 스탠딩 코미디의 장소는 포고입니다. 추후 그가 공연하게 되는 장소에서 이름이 더욱 강조되죠. 포고는 성범죄자이자 살인자인 존 게이시의 광대 이름인데요. 코미디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폭력성이 아서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보며 아이디어를 적는 아서, 이윽고 화면이 넘어가며 집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습니다. 이때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바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한다는 것. 왼손은 뇌다, 영어로 레프트, 잘못되고 쓸모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오른손은 옳다, 영어로도 right, 즉 그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자 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자신이 혼자 남겨져 있을 때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드러날 때는 왼손을 사용한다는 차이를 둠으로써 끝내 옳은 방식이 거부되고 왼 잘못된 방식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쓴 글은 줄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농담을 쓰고 있지만 왼손으로 쓴 글은 줄을 넘어 삐뚤빼뚤하게 자신의 감정을 적어두고 있기에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지하철에서 사람을 죽이고 화장실로 숨은 아서, 원래는 사용한 권총을 급하게 숨기는 장면이었으나 촬영 당일 아서가 증거를 숨기는데 관심이 있을까라는 호아킨의 의견으로 감독 토드 필립스와 함께 고민하다 마침 받았던 영화 음악을 듣고서는 아무런 동작을 정하지 않은 뒤 그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We didn't talk about it more than that. We said let's just set it up and shoot it. 다시 상담사와 만난 아서, And the guy was singing that his name was Carnival. 이는 My Name is Carnival이라는 잭슨 프랭크의 노래에서 가져왔습니다. Hear my name, Carnival. 그는 6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로 어릴 적 큰 화재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망하면서 본인 역시도 큰 화상을 입어 정신적, 신체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해당 음악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아서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들을 수 있습니다. Hear my name, Carnival. 카니발이 본래 자신의 광대 이름이라던 아서의 말은 이러한 프랭크의 삶을 빗대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려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Because that's my clown name, work. 토마스 웨인을 보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한 아서는 어떤 아이를 보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배트맨이 될 브루스 웨인이죠. I'm Bruce. 그가 봉을 타고 내려가는 장면은 배트폴을 타고 출동하는 장면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TV에서 자신이 코미디를 했던 장면이 나올 때 I was gonna be a comedian. Everyone laughed at me. 이 말은 영국의 코미디언 밥 몽크허스의 유명한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Well, no one's laughing now. 토마스 웨인을 만나러 극장에 잠입한 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분위기가 아닌 연미복을 입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영화의 배경이 된 1980년대 초반은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제작하며 많은 일반 관객들을 모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즉, 이 공간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서 구분된 곳이며 그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건 상당한 의미를 보유하죠. 모던 타임즈는 산업화, 기계화로 일컬어지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하는 이야기로 노동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코믹하게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밖에선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자본가, 기업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되려 모던 타임즈를 단체로 관람함으로써 계층 간의 격차를 나눔과 동시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걸출한 코미디 배우를 덧댐으로써 그 사이에 서 있는 아서를 통해 영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죠. 어머니의 병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아캄 주립병원으로 향하는 아서, 이는 아캄 어사일럼, 아캄 수용소에 대한 변형입니다. 아캄 수용소는 고담시에 위치한 범죄자 치료 감호소로 배트맨과 대적한 많은 빌런들이 수감된 곳이죠. 서류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의사의 이름, Diagnosed by Dr.
Benjamin Stoner. 벤자민 스토너는 코믹스에서 아캄의 원장인 빌런 안티페이트의 본명입니다. 소피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아서. What are you doing in here? 지친 아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사는 배트맨 킬링 조크에서 배트맨을 향해 말했던 조커의 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방송에 자료 화면으로 쓰인 것을 계기로 머레이 쇼에 출연하기로 한 아서. 그는 녹화된 쇼를 틀어놓고 등장 연습을 하는데 You please welcome a good friend of the show, Mr. Ethan Chase. 에단 체이스는 감독 토드 필립스가 앞서 연출했던 영화 듀데이트의 주인공 이름이죠. This is Ethan Chase. 이윽고 생각해놓은 말을 이어가며 코미디를 준비하는데 해당 장면은 코미디의 왕에서 코미디를 연습하는 루퍼트 펍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연 준비를 위해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하고 하얗게 분칠을 하는 아서. 코믹스에서 조커는 화학 물질에 빠진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으며 실사 영화들도 해당 설정을 가져와 조커의 외형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본편의 조커는 현실적인 표현을 위해 일부러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조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인상적인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 춤은 배우 레이 볼거의 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기실에 있던 아서는 머레이를 보고 자신의 소개 멘트를 부탁합니다.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That's what you called me on the show. 자료 화면으로 소개할 때 머레이도 흘려 지나가듯 말했던 내용이 있었죠. We got this videotape from Pogo's Comedy Club right here in Gotham. Check out this Joker. 그렇게 방송은 시작되고 사건의 무대가 되는 머레이 프랭클린 쇼가 보입니다. 해당 쇼의 글씨체는 배트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폰트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공개하게 된 조커. 커튼 뒤에서 춤을 추며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그의 등장시는 따로 정해두지 않고 아주 많은 테이크를 사용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약을 두지 않으려는 연출 방식으로 다른 배우들이 당황할 정도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장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극하는 머레이를 앞에 두고 결국 생각했던 코미디가 아닌 분노를 드러내는데 그가 카메라를 잡자 붉은 슈트가 파란 조명에 반사돼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조커의 상징적인 코스튬으로서 그가 진정한 조커가 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총격 사건으로 체포된 아서는 불타는 고담실을 웃으며 바라봅니다. 이후 극장을 비추는데 간판에 적힌 영화들은 1981년 개봉했던 영화로 시간적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요. 조커의 광신도에게 저격당하는 웨인 부부, 배트맨의 기원이 되는 부모님의 죽음이 다뤄집니다. 이 모습은 배드쇼에서 다뤄진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81년도에 개봉한 영화 엑스칼리버의 포스터와 함께 진주 목걸이가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배트맨 코믹스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데 아서의 대기실 번호가 다름 아닌 404라는 디테일을 찾을 수 있고요. 영화가 끝나고 올라오는 디엔드. 해당 글씨는 영화 시민 케인의 마지막 장면 속 글씨체와 같습니다. 시민 케인은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불리우는 고전 작품으로 케인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주제를 다루기에 행복과 불행 사이에 놓여있던 아서의 이야기도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향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커라는 캐릭터가 쉽게 이해하기도 또 완벽하게 정의되기도 어려운 혼돈 속 인물인 만큼 영화에서 처해지는 아서의 상황이 비참하지만 찬란하게 보여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조커 폴리아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